그냥 거기 13페이지 좀 볼까? 13페이지에 쉬운 것부터 있지만 그냥 천천히 다 하는 걸로 할게. 자, 첫 번째 그거 기울기가 나오고 중점 지나가는 그 직선의 방향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 1번 마이너스 3,1과 그 다음에 5,7에 중점 먼저 구하시고요. 그쵸? 네, 중점 그냥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두 개 더하면 2니까 1, 그 다음에 4. 요 점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짜리인 거예요. 그렇죠? 기울기가 2짜리인 거. 그럼 우리가 이걸 식으로 작성을 하면 y는 기울기가 2가 있고 1,4를 지난다. 그래서 x-1에 플러스 4가 된다라고 해서 식 정리하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번 갑니다. 자, 얘들아 2번은 절편, x절편, y절편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외우라고 했던 게 있어. 뭐였냐면은 x절편이 아래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y절편이 아래 들어가는 요 식의 형태, 그쵸? 요렇게 식을 쓰게 되면은 이게 x 아래에 있는, 그치? 얘가 이제 x절편, 여기가 이제 y절편 나타내는 표현 방법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은 2,3을 먼저 지난다, 그치? 얘가 2,3을 지나고 그 다음에 x절편이 y절편의 2배야, 그치? 그럼 x절편이 y절편의 2배니까 여기를 2a라고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하시면 x절편이 y절편의 2배라는 걸 일단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 지금? 2,3을 지난다. 그러니까 이 2,3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a 값만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다가 2 집어넣었으니까요. 여기는 a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3. 걔가 현재 1인 거니까 a분의 4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됩니다, 그쵸? 네. 그러면 요거 식 이제 작성을 하는 거니까 계산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8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1이다. 네. 단순 계산 문제, 그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들아 한 직선상에 있다. 그러면 이런 거지, 얘들아. 어떤 점이 세 개가 한 직선상에 있다라는 거는 이 기울어진 정도랑 이 기울어진 정도가 서로 똑같다는 걸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같다라는 그 논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 그치? 그래서 일단 그거를 써줄 거고 여기가 1,k, 그 다음에 여기는 k,7, 그 다음에 여기는 5,11. 네, 그래서 지금 요거 두 개 사이의 기울기랑 이거 두 개 사이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 이걸 일단 이용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울기니까 k-1에 7-k죠. 네. 이거랑 같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여기서 이거 뺄게요. 자, k-5가 되고요. 7에서 뺐으니까 마이너스 4. 해서 이거 서로 같다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은 분수끼리 같은 거니까 대각선끼리 곱한 게 서로 같다. 이거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죠? 얘랑 하시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되고 얘랑 얘랑 곱해지면 될 거니까 그지? 7k에다가 마이너스 35에다가 마이너스 k 제곱에 플러스 5k. 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넘겨서만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k 제곱에 그다음 마이너스 얼마예요? 12k이고 마이너스 16k인가요? 16k. 네. 그다음에 넘어가면은 플러스 39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13에 3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일단 인수분해 되면 될 거니까, 그치? 그래서 k 값들의 합 구해라. 그럼 13도 되고 3도 되니까 두 개 더해서 16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죠? 네. 얘들아 살짝 답답하지 않니? 괜찮니? 살짝 덥죠, 그죠? 네. 좀 틀었다가 추우시면 얘기해 주세요. 추우면. 아, 요새 이거를 맞추기가 너무 온도 맞추기 너무 힘들어. 키면 춥고 막 그지. 또 끄면 또 덥고. 아예 그냥 빨리 추워졌으면 좋겠어. 차라리. 자, 그다음에 4번 같아요. 네. 삼각형 있잖아, 그지? 삼각형 A, B, C 꼭지점으로 해서 삼각형 나오게 되고 그 넓이를 A가 2등분을 한다. 넓이를 2등분한다. 그때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A, 여기가 B,
C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에서 요 점을 지나면서요. 그렇죠? A라는 점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직선 L을 지나는 직선이 이게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럼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서로 같아야 된다. 지금 이 논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B랑 C의 가운데 있는 요 점만 좀 구한 다음에 요 점과 요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뭐 이런 얘기인 거야. 그렇지? 현재 여기가 1,4인 거고 B랑 C 중점 구할게. 하나는 8,-6이고 하나는 0,2가 될 거니까 8이랑 0 더하면 8 나누기 2에서 4. 그 다음에 y좌표 -2랑 -6이랑 2 더해서 -4 나누기 2에서 -2.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식으로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기울기 갈게요. 기울기 x 증가량 3 y 증가량 -6 그죠? 네. 그래서 기울기가 -2인 상태 그러면서 요점을 지난다 요점을 지난다 둘 중에 뭘 써도 상관없죠. 그쵸? 네, 그래서 y는 -2에다가 x-1에 플러스 4가 된다 하셔서 식만 정리하시면 -2x 플러스 6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이게 지금 직선이 이제 식으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일반형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x 플러스 ay 플러스 1은 0 얘랑 수직이야. 두 개가 수직인데 2x 마이너스 by 플러스 1은 0 이거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 거랑은 또 평행이야. 그치? 얘랑 또 평행이야. 얘랑은 평행인데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에 y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우리가 수직이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 수직이면은 기울기랑 곱해져서 -1이다를 주로 많이 쓰긴 쓰는데 그치? 많이 쓰긴 쓰는데 우리가 일반형에서도 쓸 줄 알아야 되지. 그치? 일반형에서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AA 프라임 플러스 BB 프라임이 얼마가 돼? 0이 된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 사실은. 여기서 이제 AA는 X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X 개수 2개 곱한 거랑 Y 개수 2개를 곱해서 더해주면은 0이 되면 된다. 이거랑 지금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랑 수직이니까 얘랑 곱하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랑 곱하면 마이너스 AB가 되죠. 그쵸? 이거 계산해서 얼마가 나온다? 일단은 0이 나와야 된다. 일단 이런 얘기인 거지. 그치? 일단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랑 서로 평행이야. 그치? 그 평행이면은 개수들의 비율이 서로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개수의 비율이 같다를 이용할 거거든요. x의 개수의 비율 여기 1분의 1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1분의 1 같다. 여기분의 여기랑 같다. 그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b 플러스 3분의 a랑 같다. 물론 얘랑은 달라야 돼. 마이너스 1분의 1랑은 달라야 되겠지. 그냥 평행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미 요 값이 1이기 때문에 요 값이랑은 원래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 갈게요. 여기 가시면 얘랑 서로 같은 거니까, 그렇지? 요거 이렇게 해서 정리하셔도 되고, 그렇지? 그럼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현재 3인 상태. 동시에 이거 넘기면 ab는 2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ab는 2가 되는 상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이제 구하는 거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야. 자, 그러면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할 거야. 가장 무난하게 푸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면 되겠죠, 그렇죠? 곱셈 공식 변형으로 푸시면 이거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가셔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죠? 네. 자, 아마 이거는 이제 공통수학 2 과정이 우리가 2달 과정이니까 11월, 12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수랑 공통수학 1을 이제 같이 또 진행을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지금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은 거니까 3의 세제곱 27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다가 3까지 곱한 거지. 마이너스 18. 그래서 는 9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되겠지, 그치? 일단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두 번째,
나는 이 아이디어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보세요. 얘를 보시잖아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두 개가 더해져 있고 두 개가 곱해져 있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 중에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맞죠? 근각의수의 관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A랑 B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들아,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2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이거의 두 근이 A랑 B인 거다. 이런 식으로 인정하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3이 되고 A 곱하기 B가 2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얘들아, 요거 자체가 또 인수분해가 돼버리니까 x값이 하나는 1이랑 하나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세제곱하고 세제곱해서 더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1 플러스 8이 돼서 이거를 계산하셔서 9가 된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죠? 맞죠?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얘들아, 합이 나오고 곱이 나와. 그러면 연상 과정으로 이거를 같이 근각에서의 관계를 같이 좀 엮어서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심화 문제 풀 때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게 쏠쏠하게 문제가 잘 풀리는 때가 많거든요. 아시겠죠? 합과 곱이 나왔어. 합과 곱이 나오면 근각에서의 관계야. 알겠지?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주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문제 푸실 때.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네. 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수직이면서 1,1을 내분하는 점을 지나라. 그러면 그냥 대충 그림 그리면 여기가 A,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5. 얘를요, A, B를 1대2로 내보냈어요. 그럼 1대2로 내보내서 이 지점을 지나면서, 그쵸?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거에다가 또 수직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쵸? 네.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겁니다. 네. 그럼 일단 뭐 그냥 초보적인 문제긴 한데 일단은 내분점 이용해가지고 요 좌표부터 먼저 구하고 기울기 구해서 일단 처리를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 좌표부터 먼저 구합시다. 내분점 1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도 1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이랑 이거의 x좌표 곱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2 플러스 이거랑 이거의 x좌표 하셔서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1이랑 이거 y좌표 마이너스 5 플러스 여기랑 여기의 y좌표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요 점을 지나야 돼. 그지? 요 점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랑 기울기가 수직인 거니까 일단 이거 기울기 좀 잡아볼게. 기울기. x 증가량 여기서 이거 빼셨으니까 6이 되고요. 그렇죠? y 증가량 여기서 이거 빼시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근데 얘랑 수직 관계가 돼야 되니까 제의 기울기가 2가 돼야 된다는 거 느껴질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y는 기울기가 2면서 요 점을 지나야 되잖니? 그래서 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셔서 식만 좀 작성해서 답 쓰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조금씩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주로 다 계산 문제들이었고요. 네. 자, 얘들아 거기 7번에다가 밑줄 한번 그을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날 때 거기다가 밑줄 한번 그립니다. 지금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날 때 한마디로 정점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K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정점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 플러스 2의 Y 플러스 3K의 마이너스 4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K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정점을 잡아야 된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정점을 잡은 다음에 정점 P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냐면 0,0까지의 거리를 구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얘들아 이 K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이라는 거는 K가 관여를 못 해야 되거든요. K가 아예 관여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금 식의 K랑 막 다 섞여 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K는 K대로 따로 뽑아내야 되고요. 그렇죠? K가 없는 건 없는 것대로 따로 뽑아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식 세팅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2kx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2x가 뽑힌다. 그렇지? 2x가 뽑히게 되고 플러스 ky니까 플러스 y가 뽑히고 플러스 3k니까 플러스 3 일단 이렇게 일단 만들어질 거야. 그럼 k는 다 뽑아냈어. 그렇지? 그리고 k가 없는 건 없는 것대로 갈게.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0이 아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k가 살아있게 되죠. 그럼 k가 살아있으면은 여기에 뭘 값을 집어넣어도 k가 계속 관여를 하고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k가 관여할 수 없게 만들려면 일단 이 지점이 0이 돼야 돼. 그래야 일단 k가 싹 다 없어져 버리거든. 그치? 없어졌어? 없어지고 나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다시 0이 되는 상태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얘도 얼마가 되는 겁니까?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을 잡기 위해서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어떻게 돼야 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교집합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치? 동시에 만족되는 교집합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연립방정식만 푸셔가지고 x랑 y가 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는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인 거고 여기도 x 소거할게 얘들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 2배 할게. 그럼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y에 마이너스 8은 0이다. 해서 더하시면 5y 마이너스 5는 0이기 때문에 y는 1이 될 거고요. 그렇죠? 맞죠? 5y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y가 1이 될 거고요. 그럼 이거 값이 4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그 정점 P 있잖아요. 그치? 그 정점 P가 마이너스 2,1이더라 이런 얘기인 거야. 지금 한마디로. 그래서 점 P는 마이너스 2,1인 거고 거기서부터 0,0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자, 8번. 얘들아 내가 그리고 요거 테스트 보면서 조금 느낀 게 뭐냐면 되게 계산 같은 걸 잘하거든요. 솔직히 계산력이 다 좋아 보니까. 근데 계산은 좋은데 방향을 조금 애매하게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문제 푸는 거 보니까. 그래서 막 자기 좀 개념대로 푼다기보다는 좀 자기 느낌대로 푸는 느낌? 뭐 그런 게 좀 많아서 그런 거를 조금 없애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일단 방향성을 되게 자기 방식을 밀어붙이지 마시고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좀 잘 들은 다음에 그 말을 먼저 따라가서 먼저 큰 틀을 먼저 잡은 다음에 자기 개성을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아시겠죠? 네, 그래서 8번도 약간 그런 뉘앙스의 문제니까 한번 그렇게 봅시다. 8번. 자, 지금 현재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mx 마이너스 y에 플러스 m 플러스 1이 0. 이게 1사분면에서 만든. 자, 여러분 이거는 이거랑 이거랑 연립해가지고 이런 발상으로 가셔도 되긴 하는데 연립하면 뭐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렇죠? 무슨 x가 얼마, y가 얼마 대신에 그 x에 이제 m이 막 껴있을 거야. 그렇지? y에도 m이 막 껴있을 거야. 근데 1사분면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플러스여야 되고 여기도 플러스여야 된다. 이런 발상으로 하시는 사람들이 좀 있어. 제법 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식 자체가 되게 번거로워요. 까다로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문제를 쉽게 갈 수 있는데 되게 삥삥 돌아서 어렵게 푸는 상태가 생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마시고 야, 이건 최대한 그래프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프 한번 갈게요. 자, 얘들아 이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결국 4분면이라고 하잖아. 4분면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누구랑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절편이랑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알겠지? 이게 1사분면이든 2사분면이든 아무튼 뭔가 4분면이라는 멘트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말은 기본적으로 절편이랑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식을 절편을 잡는 게 중요해. 그럼 절편을 편하게 보려면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이렇게 보는 게 좋아. 그래서 이걸 나누기 2를 해서 2분의 x 플러스 2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식을 바꾸셔야 절편이 조금 더 스피드하게 잘 보이죠. 그쵸?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림도 훨씬 더 편하게 그려지고요. 일단은 x절편이 2고 y절편이 2.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저 직선 자체가 들어갑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려야 되는데 얘들아 얘는 n 값에 따라서 저 식 자체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그림이 안 나와요. 계속 변합니다. 그렇죠? 변합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냐면 m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정점을 하나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를 반대로 넘기시면은 y는 하고 정리를 하면 되잖아. 그렇지? m이 지금 계속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m으로 묶어버려. 네, 이런 식의 세팅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세팅을 바꿔버리면 얘는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마이너스 1,1이더라 이런 얘기야. 그치? 반드시 지나가는 정점이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점을 꼭 잡아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1이니까 대충 마이너스 1,1이면 한 이 정도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상태가 되고요. m 값에 따라서 계속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m에 따라서 이 점을 기점으로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직선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는 1,4,5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만나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만나줘야 돼. 그럼 기울기의 범위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보다는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좀 더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을 지나가는 경우보다는 기울기가 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얘들아 여기서는 m 있잖아. m의 범위를 좀 잡을 건데 요 기울기보단 작고 이 기울기보단 크다가 될 거야. 여기 x 증가량 1에 y 증가량 1인 거 보이지, 그치? 이거 기울기가 1짜리야. 그래서 기울기가 1보다는 작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요 기울기보다는 커야 돼요. 여기 x 증가량 3에 y 증가량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 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m의 범위가 이렇게 세팅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자,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있잖아요. 관련해서 주의사항 좀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봤던 중간고사에서도 이 주제가 나와가지고 되게 많이 애들이 오답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많이 생겼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푼단 말이에요. 계속 많이 풀 거야. 많이 풀다 보니까 딱 정형화돼서 m의 범위가 큰 거랑 작은 값 사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지금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m의 범위가, 기울기의 범위가 큰 거랑 작은 거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고정관념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지금 봐봐. 지금의 상태는 말이지.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요 섹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정점이 바깥쪽에 빠져 있는 상태죠. 이해하시겠어요? 요 범주 내에서 점 자체가 바깥으로 빠져 있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쪽으로 빠지거나 이쪽으로 빠지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기울기의 범위는 큰 거랑 작은 거 사이가 되는 게 맞아요. 지금 형태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만약에 두 개의 정점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어. 점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칠까요? 여기에 지금 점 P가 있다. 그러면 요 기울기가 있고요. 요 기울기가 있을 겁니다. 그쵸? 네. 그러면 이때는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기울기의 범위가 큰 거랑 작은 거 사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점 P가요. 여기가 아니고 요 섹터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빠지는 게 아니고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점 P가 여기 위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울기보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더 커야겠죠. 작아지면 안 돼. 이 기울기보다 어때야 돼? 더 커야 된다. 너 날카롭게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 기울기보다는 어때야 되겠어? 더 작아야 되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형태가 아니고 양쪽으로 뻗는 형태로 바뀐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만약에 여기에 기울기를 만약에 내가 알파라고 치고 이 형태의 기울기를 알파라고 치고요. 이 상태의 기울기. 그 다음에 이 상태의 기울기를 베타라고 칠게요. 그럼 이때는
m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거나 또는 m의 범위가 베타보다 작게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시 이게 은근히 애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그냥 이거라고 무조건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 섹터 바깥쪽에 있을 때는 두 개 사이의 범위가 되는 거고 이 안쪽 섹터에서는 어떻게 된다?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양쪽으로 뻗는 구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9번 볼게.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 직선 L이 있어. 근데 이 직선이 0,2까지의 거리가 루트 5가 되는데 그때 기울기를 구해라 이거네요. 그쵸? 네. 그러면 지나가는 점 하나 나왔으니까 기울기를 미지수로 설정하면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기울기를 일단 m이라고 세팅을 해놓을게. 알겠지? 기울기를 m이라고 세팅을 할 거야. 그럼 일단 식 자체를 작성을 해보면 y는 m에다가 저 점을 지날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다. 일단 이렇게 세팅이 될 거고요. 요 직선에서부터 저 점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0,2까지의 거리를 식으로 썼을 때 루트 5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쵸?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때는 항상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쵸? 네. 그래서 한쪽을 싹 다 넘겨가지고 0으로 바꿔야 돼. 그럼 여기가 mx-y 플러스 m은 0이다. 에서부터 0,2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루트에 m제곱에 플러스 1인 거고 절대값에 0, 2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m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리고 나서 거기가 얼마가 돼? 루트 5가 돼. 자, 계산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자, 보실게요. 자, 얘들아, 얘랑 곱할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값 n-2가 되는 거죠, 일단. 네, 절대값 n-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에 5m제곱 플러스 5가 되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있잖아. 일단은 요거 먼저. 루트도 있고 절대값도 있어. 그럼 같이 한 번에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양변에 제곱을 하십니다. 그렇죠? 제곱을 하시면 여기는 n-2의 전체적인 제곱이니까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5m제곱에 플러스 5가 돼요. 네.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4m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4m에 여기 넘기면 얼마야? 플러스 1은 0이니까 2m 플러스 1의 전체적인 제곱이 될 거여서 n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들아 비교해 볼게. 원래 제가 풀려던 방정식이 원래 이거였나요, 여러분? 원래 저게 아니고 원래 풀려던 게 이거죠, 지금 이겁니다. 양변에 함부로 제곱해도 되나요? 일단 그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부로 제곱을 해도 되냐?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해볼게. 자, 얘들아 우리가 x는 2라는 걸 풀고 싶어. 1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1차 방정식이거든. 그치? 기본적으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걸 풀고 싶은데 약간 생각을 요상하게 하면서 내가 양변을 제곱을 해보고 싶은 거야.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해도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은 얼마가 돼? 4가 돼요. 그러면서 x값을 구했더니 뭐가 됩니까? 2랑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 방정식이랑 이 방정식은 서로 똑같은 거니?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변을 제곱을 할 때는 있잖아. 내가 원하는 근도 나오지만 자칫 잘못하면 원하지 않는 근도 나올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마음대로 막 차수를 올려버린 거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 하는 근도 같이 따라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근을 무슨 근이라고 부르냐면요. 내가 원치 않았던 근이라고 해서 무연근이라고 원래는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무연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경우에는 무연근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여기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여기랑 대입해보면 양변이 똑같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서 사실 이 무형근이 왜 나온 거니? 여기가 부호가 2인 것도 있지만 마이너스 2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은 절대값이고요. 한쪽은 루트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도 이미 양수인 상태고 얘도 이미 양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도 부담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루트 x 플러스 1이 있고 여기가 x가 있어. 이거를 푼다. 이거를 푼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양수 맞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양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x에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선생님 여기도 음수일 수 있잖아. 여기는 음수가 될 수 없죠.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들어가면 이건 아예 허수가 돼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음수일 리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양수지만은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변에 한 번에 제곱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은 근이 어쩌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얘를 그려보잖아. 무리함수 배우셨죠? 들어본 적 있죠? 그쵸? 네. 여기가 마이너스 1,0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x니까 y는 x여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오케이? 그럼 얘들아 교점이 몇 개 생기지 지금? 하나 생기고 그쵸? x값이 이렇게 하나가 생기는 거야. 이 교점이 하나가 생기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몇 개예요 여러분? 한 개가 맞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내가 풀려고 봤더니 이 상태로는 내가 못 풀겠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야? 양변에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럼 제곱을 하시면 x 플러스 1은 x 제곱이 됩니다. 그쵸? x 제곱이 돼요. 그래서 넘겨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되고 그럼 x는 이렇게 해서 x 값이 몇 개가 튀어나오는 겁니까? 2개가 튀어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근도 있고 원치 않는 근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인 거고 또 다른 근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인 거야. 알겠지? 둘 중에 뭐가 내가 찾는 근일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인 겁니다. 그럼 얘는 뭔가요? 얘는 사실은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얘를 푼다는 거는 루트 x 플러스 1이 x인 것도 푸는 거지만 오케이? 루트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인 것도 푸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얘를 제곱해도 얘가 나오고 얘를 제곱해도 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푼 거, 내가 실제로 풀려는 건 얘만 풀고 싶은데 얘도 덩달아 따로 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y는 x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y는 마이너스 x인 얘를 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x 값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얘랑 얘 중에서 얘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얘기를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뭐가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냐면은 이런 거야. 어느 때는 양변 제곱을 해도 되고 어느 때는 양변 제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근데 그거의 간극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무턱대고 여기서 내가 문제를 풀어봤더니 해설지에 봤더니 양변을 제곱했어. 그러면 그냥 제곱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제곱해서 답이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를 좀 느껴라고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제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 10번 가볼게. 10번. 얘들아 좌표가 3개가 나왔어. 그치? 좌표가 3개가 나왔어. 그때 넓이를 구해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거죠. 원래는 여기 길이를 밑변 길이로 잡고 그치? 그 다음 뭘 구해? 여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높이를 구하고 그래서 얘랑 곱해서 나누기 2하는 게 기본적인 방식인 거 맞죠? 그쵸?
당연히 이게 교과과정상에서 맞는 방식입니다. 그쵸? 네. 근데 하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좌표가 3개 나왔을 때 쓰는 신발끈 공식이라는 것도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A라는 점이 2,7,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4, 마이너스 3입니다. 네.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하는 거야? 2분의 1에다가 절대값에다가 여기 붙이는 거 알지? 그치? 붙여가지고 절대값 붙여서 좌표를 하나, 둘, 셋 쓰고 처음에 썼던 걸 한번 다시 씁니다. 그죠? 다시. 여기 2,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3. 그리고 맨 처음에 썼던 걸 다시 한번 쓴다. 이렇게 썼던 게 이제 신발끈 공식이거든. 그치? 이렇게 지금 들어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일단 뭐가 하나가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서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에 절대값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일단 여기 주황색부터 먼저 갈게요.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6, 여기랑 여기랑 곱하면 플러스 28 이렇게 지금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운데 빼기예요. 빼기. 이번에 노란색 색깔 들어갈게요. 노란 색깔. 네. 얘랑 얘랑 곱하셔서 마이너스 14 무조건 가운데 빼겨야 돼. 헷갈리지 마시고 얘랑 얘랑 곱하셔서 마이너스 4 얘랑 얘랑 곱하셔서 마이너스 6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 붙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지. 그치? 네, 신발끈 공식 그래도 많이 쓸 거긴 하니까 외워놓고 계시는 게 맞긴 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걸 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진 않지만 그리고 읽을 거리 이런 거에는 교과서에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자 11번 갈게요. 11번. 자 거기 옆에다가 아래쪽에다가 이 문제 푸는 건 별게 아니니까 거기 아래쪽에다가 내용 정리 같이 하나만 할게요, 얘들아. 자. 서로 다른 세 직선과 분할 평면의 수.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다시. 서로 다른 세 직선과 분할되는 평면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얘들아 서로 다른 세 직선이 몽땅 평행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렇지? 몽땅 평행할 수도 있어. 이렇게 평행한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두 개가 평행해요. 그죠?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가 평행하지 않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위치 관계로 따져보면요. 그 다음에 또 세 개가 다 안 평행할 수도 있어. 그렇지? 세 개가 다 안 평행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다 안 평행한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안 평행한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세 개가 다 안 평행한데 우연히 한 점에서 교점이 생겨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죠? 그렇게 크게 네 가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네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고 자 그때마다의 분할되는 평면의 수를 물어볼게.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평면이 몇 개로 지금 쪼개지냐면 기본적으로 네 개로 쪼개져요. 그렇죠? 평면의 개수가 4개로 쪼개지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가 6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입니다.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얘들아 우리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야.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나름대로 독특성을 갖고 있는 게 4개랑 7개죠. 그죠? 딱 매치가 되는 게 4개랑 7개가 독특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문제 내기는 뭐가 좋을까요? 7개? 7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 점이 서로 다 다르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 다르다라는 조건으로 문제 푼 적이 있어 우리가? 별로 없지. 다 같다 이런 걸로 보통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독특하긴 한데 이런 상황을 문제로 내기는 어려운 거야. 알겠지? 출제자 관점에서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허구중창 나오는 게 결국 뭐냐면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직선과 분할 평면의 개수 중에서 저 4개가 되는 상황이면 저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개의 직선이 다 평행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 뜻인 겁니다. 그쵸? 네.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평행하도록 식만 세울게요. 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ax-y-2는 0, 그 다음에 x 플러스 2by 플러스 1은 0. 여러분 그럼 얘랑 평행할 거고 얘랑 평행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왜냐면 얘가 완성된 식이고, 그치? 얘 혼자서 지금 식이 딱 깔끔하게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랑 평행, 얘랑 평행 이런 식으로 식 쓰는 게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랑 평행해야 되니까요. x 개수의 비율 a분의 1이랑 y 개수의 비율 마이너스 1분의 3이랑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3a는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자, 이번엔 얘랑이 또 같은 비율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x 개수의 비율, 그 다음에 y 개수의 비율, 이게 또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2b가 3이어야 돼서 b 값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또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a 값이랑 b 값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있지 않습니까? 잠깐 시간 들여볼 테니까 한번 풀어봐 주세요. 한번 풀어보고 들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보실게요. 네. 뭐 어느 정도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고, 네, 보세요. 문제를 이렇게 내면요. 이게 써져 있는 문제거든요. 써져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내면은 순한 맛이고 이렇게 내면은 매운 맛이 됩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거든요. 완전히 똑같은 문제를 제가 좀 스타일만 다르게 해서 쓴 거야. 일단 봐봐. 다시 여러분 이 문제랑 이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야. 이 두 개의 문제가 서로 같은 문제야. 근데 이렇게 했을 때의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방향이랑
이렇게 썼을 때에서 머릿속에 흘러가는 방향이 서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망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요걸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 문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얘들아,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이 있고 3,1이 있어. 요 직선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한 거야? FK라고 얘기를 했어. 알겠지? 그랬을 때 나보고 뭘 구하라는 거냐면은 저 FK가 어느 순간 최대가 될 것이냐 이거를 찾으라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애들이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거의 대부분 뭐 하는지 아세요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기 시작해요. 써볼게요 일단. 루트 왜냐면 과정이 다 필요하거든. k 플러스 3의 2k 플러스 3의 제곱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에 그 다음에 3, 1이 들어갈 거니까 얼마가 되냐 여기가 뭐 6k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k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내가 안 쓸게요.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안 쓰고 위에 것만 좀 정리해서 쓰면은 kk 사라지니까 절대값에 6k 플러스 14가 돼요. 결국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 자 얘들아 이거의 최대값 구할 자신 있으신가요?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여러분이 공부를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원래 감당이 안 되는 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봐봐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 항상 분수라 하더라도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상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분모랑 분자가 둘 다 변해버리죠. K값에 따라서 얘랑 둘 다 변하니까 이거의 최대를 아예 구할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식으로 푸는 거야 안 푸는 거야? 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지금 식으로 접근했더니 나오긴 했는데 이거 갖고 뭐 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방향성을 다르게 가셔야 돼요. 그럼 방향성을 다르게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저기에다가 의미를 줘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직선은 고정된 직선이니 지금? 고정된 직선이 아닙니다. K값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럼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K값에 관여하지 못하는 어떤 정점을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들아 얘를 일단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따로따로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따로따로 구분을 지으면 정확하게 있는 저 위에 있는 두 개의 식이 나올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일부러 식을 그렇게 세팅을 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K가 없는 거는 3x 플러스 y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얘들아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K값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무조건 지나가는 점.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직선이란 뜻인 거야. 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얘의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일단 구할 수 있으니까 교점을 구해보시죠. 두 개를 더하시면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y가 소거될 거고 5x 플러스 5가 0이기 때문에 x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니까 이거 얼마니? 그러면은 계산 못하겠죠 갑자기.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 오케이. 이렇게 돼요. 다시 여러분 이 직선은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어디야? 이 점인 거야. 그럼 K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걸까? 기울기가 달라진 거야. 뺑글뺑글 도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생각해봐. 이제 지금 얘는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서 이 점을 기점으로 얘가 계속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K값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 있는 상태야. 됐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를 봐야 돼? 3,1을 보셔야 돼. 그럼 3,1이면 한 요 정도라고 찍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치면요. 요 직선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는 여기서 수선의 말을 내린 요 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런 거리 중에서 어떻게 되면은 가장 최대가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아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렇게 연결하면은 뭐가 발생하지? 직각삼각형이 발생합니다. 직각삼각형이 발생했기 때문에 얘가 뭐보다는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을까요? 빗변의 길이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얘들아 내가 만약에 얘를 이런 식으로 꺾었어 더. 알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요 길이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됐죠. 아까보다는 길이가 어떻게 좀 더 짧아졌죠. 짧아졌어? 여기가 더 짧아졌어. 자, 그러면 봐봐. 얘가 어떻게 되면 최대가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길이는 누구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고? 요 빗변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얘들아 대부분 다 직각삼각형이 생길 거야. 근데 직각삼각형이 안 생기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요 두 점을 지나면서 이거랑 수직으로 지날 때 있죠. 다시 여기다 그림 그리면 돼. 근데 여기다가 그리면 되겠죠? 다시 여기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요. 얘랑 어떻게 되는 경우 수직으로 지나는 경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직으로 지나게 되면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죠? 곧 요 길이랑 똑같아진다. 빗변의 길이랑 똑같아진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순간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은 결국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시면 루트에 4의 제곱이니까 16,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4 해서 2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제랑 똑같은 게 지금 얘인 거라고 지금. 알겠지? 자, 얘를 교점을 구해. 교점을 구하면 그 교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점 중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부터 3,1까지를 지나는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이거랑 수직으로 이렇게 지나는 순간 이 거리가 가장 최대가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오케이.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구하는 거는 y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y절편 구할게. 그럼 얘들아 이거 기울기가 좀 필요하겠지, 그치? 이거 식을 세워야 되니까 기울기 한번 갈게요. x 증가량 4분의 y 증가량 2 기울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요.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 작성하면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요 점을 지날 거니까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마무리하면 절편은 y절편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저거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엄청난 빈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13번도 한번 풀어보시죠. 13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이 문제를 풀고 못 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도 생각하는 방식과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이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다라고 하는 거를 결국에 중학교 과정에서 다룬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학교에서 다룹니다. 중학교에서 다루는데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다루거든요. 첫 번째 버전은 뭐냐면 이런 게 있죠. 하나는 두 개 어떤 직선으로 이게 각이 만약에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이 각을 이등분을 합니다. 그렇죠? 각을 이등분하면은 꼭 거기서 뭘 만드냐면요. 여기서 점 하나를 잡아가지고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얘랑 얘랑이 서로 무슨 관계가 된다? 합동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고 했던 거, 이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요. 각의 이등분선 정리가 있죠. 그렇죠? 삼각형이 있어가지고 이 각을 이렇게 이등분을 하게 되면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똑같이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과 똑같아진다라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이 떠올라야 돼요. 물론 플러스 하나 정도 더 추가하자면 내심이라는 단어도 같이 좀 떠오르면 좋기는 합니다. 왜냐면 내심이 뭐야, 얘들아?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그 말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지식들이 총동원됐을 때 이 내용, 이 내용, 이 내용이 같이 들어오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내가 지금 구하고 싶으면 이 내용을 이용해도 좋고 이 내용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둘 다 이용해도 돼요. 둘 중에 자기가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뭐로 바뀌냐면요. 아마 자취방정식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내용으로 바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얘랑 얘랑이 서로 수직 관계인 거 아시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됩니까? 두 개 곱 더하면 얼마예요 지금? 0인 거 보이시죠? 2 곱하기 1,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서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는 문제에서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기본적으로 얘가 수직 관계라는 것은 한다 인지하고 갈 수 있단 말이야.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수직이야. 수직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아무튼 좋아. 이렇게 있어. 그럼 이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니까 당연히 직선이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요 느낌으로 가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임의의 점을 잡잖아 이렇게. 알겠지? 임의의 점을 잡으면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는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는 거리가 어떻게 된다?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 거란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들아 이 좌표를 내가 편의상 뭔지 모르잖아. A, B라고 줄 거고 이 A,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서로 같아야 되더라 이런 얘기야. 됐죠? 네.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식을 쓸 거야. 여기서부터 A, B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A, B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식을 쓸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쓸게요. 첫 번째 D1 첫 번째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는 루트의 제곱 플러스 제곱이니까 5가 될 거고 절대값 2a 플러스 b-1이다. 일단 이게 하나가 나와요. 그죠? 두 번째 D2 같아야 되죠. 루트 5에다가 절대값에 a-2b 플러스 1이 되고 얘랑 얘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루트 5랑 루트 5는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루트 5랑 루트 5는 지워지니까 이 절대값과 이 절대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 말은 안에 있는 게 그냥 똑같아도 되고 아니면 부호가 반대여도 된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냥 똑같다라고 치면 얘랑 얘랑 같다라고 치면 넘겨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a에다가 플러스 3b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에다가 되겠죠. 그럼 얘를 어차피 a랑 b는 얘는 x를 상징하는 거고 얘는 y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돌려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이고 얘가 지금 기울기가 음수인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를 잡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하나가 더 나와야 돼 원래. 그렇지? 또 하나는 얘랑 얘랑 부호가 반대인 거잖아. 그럼 부호가 반대라는 말은 얘랑 얘랑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한 게 0이다라고 식 쓸게. 얘랑 얘랑 더하시면은 3a인데 어차피 x로 바꿀 거니까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는 0이다라고 하는 식 이게 두 개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얘도 나올 수 있고 얘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겠지? 그거는 이 자취방정식 이 관점으로 문제를 푼 거고 만약에
이것도 괜찮긴 해. 여기서 점 아무거나 잡고 여기서 아무거나 점 잡아. 이렇게 점 잡아. 그런 다음에 여기 교점도 잡아. 근데 이건 좀 번거롭긴 해요. 이렇게 연결을 하시죠. 그럼 어차피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어떻게 됩니까? 이등분이 된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들아 이 교점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점 잡은 거고 여기도 내가 내 마음대로 점 잡은 거거든요. 요 길이 구할 수 있고 요 길이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 대 얘의 비율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내분점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을 우리가 식으로 세울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방식으로 풀어도 되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귀찮죠. 훨씬 더 귀찮아. 근데 어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편할 때가 있는 문제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밸런스 있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아시겠죠? 네. 얘들아 잠깐 쉬었다가 할 거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네.